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얼마 나오죠? 7,260만 원 나옵니다. 저는 보험료 얼마 정도 낼 것 같으세요? 이 정도 받으려면 3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 냅니다. 53,000원이요. 가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도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은 저는 보험을 24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보험의 니즈를 좀 느꼈을까요? 24살이라고 하면. 아직 좀 느끼기 힘든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금만 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산 관리, 약간 재무 설계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그런 거 하는 곳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금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입사한 사람 중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보험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보험을 이제 많이 판매하고 이제 했을 때 똑같이 보험료가 나와도 수입이 막 2배, 3배 이렇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좀 느낀 게 한 1년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도 좀 보험을 좀 팔아봐야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 니즈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막 종신보험 같은 거. 막 25살에 종신보험 그렇게 크게 가입하고 싶은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같이 일하는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니즈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저도 보험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내린 게 초고수를 한번 만나보자. 보험을 엄청 막 경력이 막 30년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내가 낸 돈 이상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외부 강사님들도 만나서 교육도 듣고 막 공부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닥이 좀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상이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실제로 보험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주변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내가 권유하지 않아서 이런 보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좀 참 안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험도 이제 보통 보면은 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도 이제 보험료가 들어올 거고, 근데 어떤 보험은 막 고객들 돈 받아들인 거에 비해서 지출이 좀 많이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보손해율 보험이라고 하죠. 근데 또 어떤 보험은 보험료가 이제 막 들어와도 지출이 거의 안 나가는 보험들이 있어요. 치매보험 같은.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약간 이런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고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보험을 권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계약식을 한다고 하면은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레시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거의 수백 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약으로 치면 진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보험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보험 다 잘할 필요도 없고 다 잘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학습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력으로 할 거에 대해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버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냥 아예 그 분야는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을 잘 못한다. 근데 내가 다짜고짜 자동차 보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례지만 저는 자동차 보험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못한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신뢰를 얻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보험으로 고객들한테 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때 좀 이런 거더라고요. 3대 질병. 한국인이 많이 걸리고 많이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 다음에 병원비도 좀 많이 들고 이런 3대 질병에 대해서만 제대로 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고객님들의 이제 보험금 지급 사례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40대 남성이 직장암으로 4천만 원, 30대 여성이 이제 자궁암으로 거의 1억 가까이 지급됐죠. 그리고 40대 남성은 거의 신장암 지급받으시고. 근데 이분들이 이런 보험금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냈을까요, 납입을? 아무래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납부한 보험료가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이런 보험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인데 2022년 11월에 보험금을 한 이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얼마 전에 그 재발 하셔가지고 수술하셔가지고 그 진단금이 이미 지급이 한번 돼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병원비가 꽤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또 일도 못 하시고 약간 좀 그런 데 있는데 보험이 좀 없었다라고 하면은 고민과 걱정이 좀 많았겠죠. 근데 이렇게 보험금이 좀 나옴으로써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민 걱정이 좀 더 줄어들고 심적인 여유가 좀 생긴, 이런 게 좀 보험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보험을 뭐 한 5년, 6년 막 이렇게 이상 하면서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보험료가.
저희 집에 나가는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은 편인데 이거 한 푼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때 보험금을 가족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다 보니까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서야 좀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성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아세요? 유방암, 생식기암 쪽에는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네. 발병률을 보아하니 그쪽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유방암이나 이제 그 자궁암, 난소암 이런 쪽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이런 암들이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갑상선 암에 걸리면 암은 치료 방법이 많지 않아요.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약물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좀 많이 해요. 로봇 수술. 그래서 병원비는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0대 여성이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갑상선암으로. 일단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받을 수 있고 5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유사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진단비 20%인 6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종수술비가 있어요. 종수술비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나요? 그 난이도에 따른 비용이 다른 건 알고 있는데 그 나눠지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어떻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암 수술은 몇 종일까요? 아무래도 좀 높은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종? 5종. 5종? 네. 그럼 얼마 나가는 거죠? 2천만 원. 그럼 보험료 분석을 한번 좀 해볼게요. 갑상선암이 600만 원 보장되는데 2,600원이고요. 갑상선암 수술할 때 2천만 원이 보장되는데 보험료가 1,200원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1,200원짜리 보험은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입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거는 이제 보험료가 1,200원인데 한 20년 동안 내면은 한 20만 원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거의 2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내가 만약에 암이라든지 그걸 중대한 상황이 생겨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2천만 원이 나가요. 그럼 이런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하나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위주로만 가입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앱을 보면은 내가 어떤 수술을 하면 얼마 정도 받는지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얼마 나오죠? 7,260만 원 나옵니다. 저는 보험료 얼마 정도 낼 것 같으세요? 이 정도 받으려면 3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알려드릴까요? 네, 이 정도 냅니다. 53,000원이요. 네, 저는 이 정도 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과 수술비만 빵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심장으로 수술하게 돼도 이 정도 금액을 이제 받습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완전 달라지는. 그러면은 저랑 보험사랑 통계를 한번 본다고 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볼 것 같은지. 금액적으로는 아무래도 보험사보다는 보험. 본부장님이 네.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혜택 받는 거 없으면 다 비용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대비하는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푼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